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50세 이상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평생 건강하라고 믿고 지켜온 습관들, 그 중에서 무려 7가지가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잘못된 상식들이 단순히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7가지는 혈압, 혈당, 심혈관, 관절, 그리고 수면의 질까지 우리 몸 전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바로 잡기만 해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 평생 이렇게 잘못 알고 살았구나 하는 놀라움과 함께 당장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을 지키는 진짜 방법까지 얻어가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 7가지를 바로 잡으신 분들 중에 단 일주일 만에 몸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난 어느 70대 어르신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단 3가지만 바꾸셨는데 2주 만에 혈압약을 반으로 줄이셨다고 합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당이 자꾸 출렁거리는 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 분들, 그리고 관절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싼 약, 힘든 운동, 특별한 음식? 아닙니다. 바로 정확한 정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식을 먹어도 기본이 되는 정보가 잘못됐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 좋다고 해서 한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7위부터 시작할게요.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이거 틀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고 알고 계시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나오고 의사 선생님들도 물 많이 마시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시니어에게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예전만큼 좋지 않고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물을 많이 마셔도 신장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는데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 나누어서 마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요, 65세 이상이 하루에 2.5리터에서 3리터의 물을 마실 경우 전해질 불균형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심하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속 나트륨 농도가 떨어져서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잠에서 깨면 몸이 건조하니까 천천히 한 컵 마시세요. 점심 먹기 30분 전에 한 컵, 식사 전에 미리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 먹고 1시간 후에 한 컵, 식사 직후보다는 1시간 후가 좋습니다. 저녁 먹기 30분 전에 한 컵, 저녁 먹고 1시간 후에 한 컵, 그리고 자기 30분 전에는 2에서 3모금만.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마시기. 이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요. 피로감이 확 줄어들고 다리나 얼굴이 붓는 증상도 덜하고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가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번만 바꿔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자, 임기 갑니다. 탑 6 식용유는 무조건 안 좋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기름은 다 건강에 나쁘다. 기름기 있는 건 무조건 피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것도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뇌를 보호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좋은 지방이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처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기름은요. 오히려 혈관이 막히는 걸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니어는 하루 지방 섭취량 중에서 60에서 70%를 좋은 지방으로 채우라고 권장합니다. 왜냐고요? 좋은 지방은 뇌 건강에 필수적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관절의 염증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70대 이상 노인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나쁜 기름입니다. 튀김에 쓰는 기름, 마가린,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기름들,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볶음 요리할 때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쓰세요. 참기름도 좋습니다. 생야채 드실 때는 아보카도 오일 한 스푼 뿌려서 드세요. 영양소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이건 꼭 피하세요. 튀김류는 가능하면 피하시고 버터나 마가린도 줄이세요. 과자나 빵에 들어있는 쇼트닝도 피하시고요. 이렇게만 바꿔도요. 혈관 나이가 젊어지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 관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 좋은 기름 섭취만으로도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5위 갑니다. TOP 오관절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아예 안 움직이는 것은요, 사실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프니까 쉬어야지, 움직이면 더 아프잖아.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져서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관절이 더 아프고 통증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세계 재활의학 조사 결과를 보면요. 관절 통증이 있는 환자가 적절한 저강도 운동을 했을 때 통증 호전 속도가 무려 2.5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절 주변 근육이 강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무릎이 아프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릎 주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이 흡수해 줍니다. 그런데 근육이 약하면 모든 충격이 관절로 직접 가니까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10분만 걷기.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평지로만 걸으세요. 집에서 스트레칭하기, 발목 돌리기, 무릎 펴기, 허벅지 늘리기,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단은 피하고 평지로만. 계단은 관절에 부담이 크니까 평지로만 걸으세요. 단 이럴 때는 쉬세요. 통증이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이면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그리고 붓거나 열이 나면
염증이 있다는 신호니까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히 움직이면요, 근력이 통증을 지탱해줘서 관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엔 아파서 움직이기 싫었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덜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벌써 3가지나 배우셨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행복 시니어랩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고 유용한 건강 정보를 매주 새롭게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희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욱 중요한 내용, 탑사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제 절반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탑사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건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시작하면 절대 끊을 수 없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의존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요, 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고 체중을 적절히 조절하고 염분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요, 일부 환자는 약을 감량하거나 아예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생활 습관을 6개월 이상 철저히 관리한 고혈압 환자 중 약 30%가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식사할 때 염분 줄이기, 국물 요리는 국물 적게, 김치는 덜 짜게, 젓갈류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체중 5kg만 감량하기, 많이 뺄 필요 없습니다. 5kg만 빼도 혈압이 확 떨어집니다. 저녁마다 30분씩 걷기, 아침보다는 저녁이 좋습니다. 식후 1시간 뒤에 걸으면 더 좋고요. 스트레스 관리하기, 심호흡, 명상, 취미생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조절하는 것 잊지 마세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약을 줄이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어느 60대 분은 6개월 동안 이 방법들을 실천하셔서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탑3입니다. 탑3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것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시니어 분들은요, 나이 들면 영양이 부족하니까 영양제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영양제를 과다 복용하면 신장, 간, 혈관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나 칼슘을 너무 많이 드시면요, 혈관에 석회가 쌓이는 혈관 석회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 석회화가 생기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러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D를 하루 4,000 IU 이상 장기간 복용한 70대 이상 노인들이 혈관 석회화 발생률이 2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을 여러 개 동시에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 제품에 같은 성분이 중복되어 있어서 모르는 사이에 과다 복용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 정도만 드세요. 종합 비타민 하나, 아침 식사 후에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D는 800에서 1000 IU 정도.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오메가3는 하루 1캡슐, 아침이나 저녁 식사 후에 하나, 나머지는 음식으로 보충하세요. 비타민C는 과일로, 칼슘은 우유나 멸치로, 철분은 시금치나 소고기로, 음식으로 먹는 영양소가 영양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과다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어떤 분은 영양제를 줄였더니 소화도 잘 되고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드세요. 자, 이제 2위입니다. 탑이 설탕은 무조건 나쁘다. 이것도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설탕은 나쁘다. 맞습니다. 설탕이 나쁜 건 맞아요. 그런데요, 시니어에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설탕을 대체하려고 먹는 인공감미료입니다. 인공감미료는요, 칼로리는 없지만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을 자극해서 오히려 과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인공감미료를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이 일반 설탕을 먹은 사람들보다 체중 증가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감미료는 혀에서는 단맛을 느끼게 하는데 실제로 당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더 먹어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서 결국 과식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같은 인공감미료 음료를 매일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커피 드실 때는 가능하면 무가당으로 드시고 정단맛이 필요하면 설탕 3분의 1 스푼만 넣으세요. 인공감미료보다는 소량의 설탕이 차라리 낫습니다. 음료수는 끊으세요. 일반 음료든 제로 음료든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물이나 보이차, 결명자차, 옥수수 수염차 이런 걸로 바꿔보세요. 과일도 조심하세요. 과일은 건강하지만 과당도 많으니까 하루 1에서 2개 정도만 드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어떤 분은 인공감미료 음료를 끊었더니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20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탑일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 이게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나 아픈 데 없으니까 괜찮아. 별로 불편한 것도 없는데 뭐.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요, 아프지 않아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는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65세 남성분이 나는 아픈 데 없어 라고 하시면서 건강검진도 안 받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심근경색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대요. 검진을 받아봤더니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았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렇게 체크하세요. 혈압은 아침 저녁으로 체크.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하루에 2번만 재면 내 혈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혈당은 식사 후 2시간 뒤에 체크.
식후 2시간 혈당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일주일에 3에서 4번은 체크하세요. 콜레스테롤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병원에서 피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매년 꼭 받으세요. 국가건강검진은 무료니까 꼭 받으시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한 체크만으로도 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 이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7가지는요. 하나하나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건강을 완전히 바꿀 만큼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잘못된 상식 하나씩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보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이거 하나만 바꿔볼까? 그렇게 시작해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진짜 달라졌네. 이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됩니다. 참,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건강 미신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믿고 계시는 건강 상식들. 알고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미신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TV나 인터넷에서 본 건강 정보들 중에 시니어에게 오히려 해로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행복 시니어랩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